자, 그러면 창의력. 여러분 창의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그죠? 여러분이 아마 창의력이 많다고 생각하면 여기 오지도 않았겠죠? 그죠? 창의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왜 창의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고정관념이? 우리 이걸 로직 트리로 들어가 보자고요. 왜 고정관념이 있냐고 생각하냐고요. 저 봐요. 로직 트리를 안 하면은요, 이게 얘기가 깊게 본질적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에서 제한, 이러다 보니까 뭐야? 내가 왜 창의적인지 잘 모르는 거야. 내가 왜 창의적인지 본질적으로 모르니까 뭐예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요. 근데 뭔가는 해야 돼. 왜? 불안하니까.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계속 소모적인 행동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창의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을 왜 갖게 되셨어요? 그럼 반복적인 일을 왜 하게 되셨어요? 그럼 반복적인 일을 안 하게 되면 고정관념이 해결이 되고 고정관념이 해결되면 창의력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로직들이 피라미드 구조로 생각을 해보면 언제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그냥. 이제 막 생각하고 싶은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로직트리 피라미드 식으로 생각을 하시라고요. 습관화가 돼야 돼, 습관화. 영어를 배울 때 처음에 문법 생각하면서 말해요. 되게 어려워. I have to 뭐 이런 식으로 해. 그죠? 근데 그걸 많이 하면요. 문법 생각하고 영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어가 튀어나오고 문법이 같이 나오죠. 그게 프로 비즈니스맨 컨설턴트가 되는 길이에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내가 내 걸로 만들어 습관화하느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요. 때리려고 하면 그냥 팔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생각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감각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골을 찰 때도요. 저거 맷도가 아니라 뭐예요? 처음에 그렇게 배워. 그죠? 맷도를 하고 골프 배울 때도 허리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잡아주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요. 근데요. 본 게임에 가서는요. 그래 허리가 맷도 이게 아니죠. 그냥 치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면은요. 그게 하는 걸 사진을 찍죠. 그러면 정확하게 맞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확하게 내 몸이 맞을 때까지는 언제나 뭐야? 꾸준하게 반복이 들어가야 돼. 몸이 따라올 때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지컬 띵킹을 딱 배웠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로지컬 띵킹을 배웠어요. 그리고 로직이 안 된대요. 저보고 뭐라고 하는데 그거는 문제가 뭐야? 집에 가서는 막 생각을 하는데 뭘 어떻게 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거야. 여러분 로지컬 띵킹을 넣게 하려면요. 주변에 로지컬 사람들이 많으면 되는 거야. 영어 배우는 거랑 똑같거든요. 주변에 외국인들이 많죠. 그럼 영어가 늘잖아요. 그죠? 일단 고정관념이 있다. 반복적인 생활을 한다. 왜 반복적인 생활을 해야만 해요? 직장 다니니까 그러겠죠. 어째? 직장은 왜 다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돈은 왜 없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가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돈이 왜 없지? 돈이 왜 없을까요? 돈을 못 버니까요. 그쵸? 돈을 왜 못 벌어요? 직장 다니니까 계속 돈에? 그쵸? 계속 돈을 뭐예요? 어딘가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거기서부터 뭐예요? 그러니까 로지컬 띵킹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반복적인 걸 하면 뭐예요? 어딘가가 문제가 있구나.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로지컬 띵킹을 왜 못하냐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왜 창의력이 없지?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끝. 끝. 그럼 뭐예요? 분석도 안 했죠. 뭣도 안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해결 방안도 안 나오는 거죠. 보통 그래요, 여러분. 왜 창의력이 없냐면요. 일단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 고정관념이 왜 만들어졌냐면 회사 다녀서 그래요. 돈이 없어. 회사를 왜 다냐? 돈이 없어서요. 그렇죠? 돈이 왜 없느냐? 따지고 보면 뭐야? 주변에 내가 돈 벌 만한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가장 쉬운 방법이 직장 다니는 거거든요. 아무리 창의력을 높여도요, 회사가 보면은요, 반복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회사에서요, 여러분의 창의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여러분한테 창의력이 좋아지면요, 회사를 못 다녀요. 회사라는 집단은 창의력을 끌어주는 집단이 아니거든요.
왜? 창의력은 20%가 발휘하고 80%는 뭐예요? 논리력, 반복성으로 가야 돼요. 어떤 일이나 그래요. 어떤 일이나. 아우, 이 일 지겨워. 회사 때려치고 다른 데 가보자. 그러면 거기 6개월 새로 와. 그리고요. 그 이후부터 또 반복이에요. 골프를 배우고 싶어. 한 달 재밌어요. 그리고요. 다 반복이에요. 그죠? 왜? 성장은 언제나 더디게 오거든요. 그죠? 영어를 배워보세요. 영어 배우면 처음에 한 일주일은 재밌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 나중에는 해도 안 늘어. 그죠? 그러다 보면 영어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여자 만나러 가기도 하고 막 목적을 바꿔서 다니기도 하죠. 그죠? 창의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왜 창의력이 내가 나쁜가? 그런 생각이. 여러분, 창의력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세요. 귀납적으로. 여러분이 로지컬 띵킹을 잘하면요. 문제 해결력이 되게 좋아져요. 그죠? 내가 돈을 벌어야 돼. 그럼 이 문제, 야,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답 안 나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하자. 이걸 귀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돈 많은 사람들을 딱 봤어요.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그리고 나를 봐요. 난 그걸 안 했구나. 그러면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로직이 나오죠. 그럼 내가 하면 되는 거죠. 알면 하면 되는 거예요. 알고 안 해. 그러면 그건 문제 해결을 실행력이 없다는 거죠. 그죠? 창의력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오케이. 또요. 사고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력을 높이려면 이제 조사부터 들어가야죠. 그죠? 조사부터 들어가야죠. 그래야 내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골퍼가 골프를 많이 친다고 해서요. 되는 게 아니라 창의도요. 도구적 관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창의력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창의력도 뭐예요? 끄집어내는 도구가 있어요. 도구가. 즉 뭐냐? 창의력을 높이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첫째, 자세가 좋으면 창의력이 좋아져요. 자세가. 이거 뭘까요? 창의적 발상을 하려면 자세를 좋게 유지해야 하시라고요. 창의적 얘기를 하려면요. 자세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앉아서 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게 더 좋아요. 새로운 발상을 하려면요. 그리고요. 내가 모르는 장소에 가 있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자세가 좋으면 내용이 다른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 가끔 사람들 보면은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예, 사장님. 예. 막 이런 사람 있죠. 비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세가 그런 거예요. 막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예. 이런 사람 안 나와. 이게 안 나온다고요. 그런 거 있죠. 전화 통화하다 보면. 너 누워있구나. 그죠? 우리 알죠? 왜요? 누워있을 때 나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죠?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직원 중에 고민하는 데가 있어요. 앉아서 고민하자. 그럼 제가 이래요. 시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너. 앉아서 고민한다라는 건 뭐예요? 한번 시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소리죠. 그죠? 근데 어떤 직원이 누워서 고민한대요. 그러면 자겠다는 소리죠? 누워서 고민한다는 자겠다는 소리죠? 고민은, 여러분, 아이디어 회의를 8시간 하면 아이디어가 더 좋아져요? 아니죠. 그죠? 막 저희 옛날에 저 회사 다닐 때 이랬어요. 아이디어 회의 하자. 어이, 김대리, 가서 빵하고 우유하고 담배 3보루 사와라. 우리 아이디어 회의 하자. 한번 해보겠다는 소리죠. 우리 대장님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갈 때 문 잠가라. 우린 죽은 거죠, 이제. 그럼 아이디어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자세와 창의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책 볼 때. 책 어디서 봐요? 책상에서 봐요? 침대에서 봐요? 그건 자겠다는 소리죠. 침대에서 보는 건 자기 위해서 책을 보는 거예요. 책상에서 보는 거는요. 30분 하고 뭐 하겠다는 소리고. 30분 정도 앉아있으면 허리가 뻑적지근할 거예요. 재미도 없는 책 읽다 보면. 그죠? 그럼 책은 어디서 봐야 돼요? 책은 이럴 때가 재밌죠? 아이고, 이럴 때가 재밌어요. 지하철, 붐비는 지하철에서 하지 말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죠? 보통 보면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책상에서 안 읽고요. 틈틈이 읽어요. 예? 친구 만날 때 잠깐. 예? 책을 많이 보려면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책을 들고만 다녀도 돼요. 예? 책을 들고만 다니면 여러분 뻘쭘한 시간에 뭐 하겠어요? 보기라도 하겠죠.
그죠? 그 시간을 많이 하는 거예요. 책은 시간을 내서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시간을 활용해서 보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요, 책을 보려고 어디가 도서관에 가본 적이 없어요. 아, 옛날에 대학교 가려고 공부를 그렇게 했지만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일 위주예요. 근데요, 얼마나 여러분 짬이라는 시간이 많아요. 자, 누가 그러죠? 멍 때리는 시간이라고 하죠. 멍 때리는 시간. 그 멍 때리는 시간에 책을 보는데 모으면요, 한 달에 제가 책을 한 달에 한 10권 정도는 봐요. 근데 그 짬 시간을 모으면 10권을 소화가 돼요. 그리고 많이 보다 보면 초능력을 갖게 되거든요. 제가 얘기해드렸죠. 예, 요새는요, 책을 보면 지루해 죽겠어요. 재밌는 책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요. 너무 다 뻔해. 네. 그러니까 너무 뻔해요. 뭐, 맥켄지 책은 정말 요새 너무 재미가 없어요. 왜? 맥켄지 책은 딱 2개로 요약이 돼요. 로직 트리 피라미드. 맥켄지 책은 맨날 그 소리야. 예. 그 소리를 계속 읽다 보니까 뭐냐? 외우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걸 알게 돼요. 중요하긴 중요한가 봐. 그러니까 그렇게 때려대겠지. 하나, 또요. 많이 팔리나 봐. 많이 팔리니까 많이 찍겠죠. 그죠? 그리고 셋,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가면 피라미드하고 로지컬 띵킹 로직 트리는요, 모든 생각의 구조가 될 건가 봐, 곧. 그죠?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제. 창의와 자세. 두 번째. 질문을 잘하면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요. 이게 뭘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야, 아이디어 좀 찾아봐. 그러면 그대로예요. 아이디어 좀 찾아봐. 좀 찾으라니까 좀 찾아요. 아이디어 좀 찾아봐 그랬잖아. 찾아봐. 생각 절대 안 하죠. 찾아봐. 어딘가 있으니까 찾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네이버에서 두들겨 보고 나서 이거 죽인다. 야, 아이디어 뭔데? 알려주지 않죠. 왜? 뺏겨갈까봐. 그리고 혼자 건물에 있다가 뭐예요? 날리는 거죠. 그거군요. 친구한테 말해가지고 이거 진짜 중요하다. 말하지 마. 각서까지 쓰라고 하죠. 써서 그럼 들으면요. 했는데 있는데 황당한 거죠. 그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디어 뭐 없을까? 아이디어 뭐 없을까? 아이디어 없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그런 거죠.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100가지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럼 100번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내치고 나서 이러면 이제 내일까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져와? 그러면 한가 갖고 와. 그 방법은 나도 알고요. 그죠? 그러면 나 싸우죠. 너 이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어. 왜?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요. 내일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20개? MEC 건다. 20개 갖고 오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거 해보세요. 와이프랑. 여보, 날 싫어하는 이유 100개만 대봐. 그럼 100개 된다? 100개 돼요. 난 해봤어요. 100개 돼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결론? 재수없어. 100개를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 있죠? 다 생각 드는 거야. 막 생각의 영역이 막 깊어지는 거죠. 보통 사람은 깊게 생각을 안 해요. 깊게 생각을 안 하고요. 다양하게도 생각 안 하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씩만 해.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왜 우리가 창의주의 고정관념이 있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식. 그죠? 네. 왜? 날 싫어하는 이유 100개 대봐. 뭐 처음에 한 20개까지 빨리 돼요. 하고 싶었나 보지. 그죠? 21번부터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이래. 그래서 찾아내요. 그러고 나서 어때? 너 짜증난다. 왜? 결론은 하나야. 날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날 사랑하는 이유 좀 100개 대봐. 하면요. 또 되겠죠. 그죠? 1000개 대봐? 이러면요. 1000개 나와. 하나 안 나오당 매 한 대. 그래서 집에 가서 해보세요. 날 사랑하는 이유 100개. 아마 대부분 그럴걸요? 그냥 안 한다고? 5개 정도 나왔다가 모르겠어. 싫어하는 이유 대부분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질문을 잘하면 되고 또요. 아이디어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세를 교정해라. 얘기했죠? 자세를 잘 가지세요. 예? 잠옷을 입으면 자겠다는 소리예요. 스포츠 옷을, 뭐죠? 추리닝 입으면요. 뭐 어디 가겠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아이디어를 할 때는요. 저는 그렇게 아이디어가 생각을 하려면요. 저는
운전을 해요. 머리가 복잡하면, 그냥. 운전을 하면요, 그, 아이디어가 언제 많이 나오냐면, 무념무상할 때 많이 나와요. 예. 내가 생각이, 여러분 막 뛰고 있죠?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마음을 비워내면요, 내 마음 속에요, 아이디어가 들어와요. 어떻게 해요? 저는 그래서 아이디어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 운전할 때, 혹은 제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운전을 해요. 예, 근데 모르는 데는 안 가요. 그러면요, 길 때문에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언제나 보통 그래서 출퇴근 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멍한 그 상태가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요, 전 목욕탕에서도 많이 나와요. 저는 목욕탕 가면 저는 목욕을, 제 와이프가 목욕을 너무 자주 간다고 하는데 저는 목욕을 목욕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욕을 가면 그 멍해지는 게 있거든요. 목욕탕에 가면 왠지 복잡한 게 없잖아요. 다 빨가벗고 다들 자기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런 거. 그리고 똥 쌀 때도 좋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똥 쌀 때 아이디어 많이 나온대요. 예. 근데 왜 아이디어가 없어요? 하루 종일 똥을 안 싸서 그런 거래요. 하루 종일 똥을 싸면요, 아이디어를,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자세가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요, 이거 제가 얘기했죠. 좋은 아이디어 좀 찾아봐. 틀렸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 안 해요. 그죠? 내가 하죠. 좋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하니까 뭐예요? 누군 이렇게도 말을 하대? 야, 돈 될 아이디어 좀 내봐. 돈 될 아이디어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쵸? 돈 될 아이디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아이디어를 나온 걸 가지고 돈을 되게 만들어야죠. 돈 될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돈 번 사람들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걸로 돈 벌잖아요. 그쵸? 처음부터 돈 될 아이디어는 아니었다고. 그거에다가 로직을 더해서 돈을 되게 만들었죠. 그리고요, 좀 찾아봐. 이런 말이 틀렸죠. 질문이 틀렸다라는 거. 아이디어 공식이 뭘까요? 알고 있는 지식 마이너스 기존의 지식은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이 조금이야. 기존의 지식은 많아.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나오죠. 여러분, 이게 되게 많아. 예, 이게 되게 많아요. 이거는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요, 뭐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얼마만큼 많이 뭘 알고 있었냐에 따라서 뭐예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다르다고요. 초등학교 애들이 얼마나 아이디어가 많은지 아세요? 근데 뭐예요? 그거 다 했어요. 애기들이 한 거. 그쵸? 애기들이 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의 문제라고요. 대부분. 자, 아이디어가 왜 없냐?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 드리면, 너무 우리가 로지컬하게 생각을 해서 또 그런데요. MBA 나온 애한테요, 초등학교에 가서 뭐라고 할까? 애들한테, 호랑이처럼 표정을 지어보라고 그랬대요. 예, 그렇게. 그랬더니 MBA 나오는 애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왜 해야 돼요, 이걸? 그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이유나 이런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을 쉽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유치원 애들한테 호랑이 소리를 하게 돼요? 호랑이 표정을 지어보라고. 하면 되죠? 그럼 다 그렇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로지컬하게만 보려다 보니까 창의력이 되게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창의력도 이렇게 말을 해요. 창의력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창의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비즈니스 스킬은요. 왜? 창의력이 좋게 하려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창의력은 안 좋아져요. 절대 안 좋아져요. 분명히 알 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의력은 안 좋아져. 왜요? 이 세상은요, 창의력을 요구하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집에 갈 때도 창의적으로 안 가잖아요. 그죠? 지하철 타고 뭐하고 논리적으로 가는 거죠. 내일 아침에 창의적으로 일어나요? 아니죠. 9시에 일어나요? 9시에 일어나면 안 되겠죠. 6시에 일어나가지고 회사 가야죠. 몇 시에 끝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창의력의 정체. 창의력 사이클이라는 게 뭐냐면요. 왜 우리가 창의력이 필요하느냐?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변화하지 않으면요. 뭐가 중요해요? 전략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변화하지 않으면 언제나 환경이 똑같이 있죠. 그러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으면 봄, 여름, 가을이라는 규칙성을 알아내는 애가 이긴다고요. 우리 정부에서 했죠. 패턴. 그쵸? 근데 갑자기 변화하기 시작했죠.
봄, 여름, 우기 막 이렇게 들어오고 막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방법이 뭐가 있어야겠죠. 이 문제를 풀려면. 그렇죠? 자, 변화는 뭘 야기시켜요? 문제를 야기시키죠. 변화가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변화가 없죠. 환경이 변화하면 여러분 문제를 안 갖게 돼요. 문제를 그러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변화를 주면 되죠. 그죠?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럼 문제가 나오면 창의력이 나와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개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해결해도 돼요. 그죠? 창의적으로 해결을 해도 돼요. 그죠? 여러분이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할 때도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1단계.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해보자. 안 돼. 그러면요,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문제가 터졌어요. 논리적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그러겠죠. 자연스러워 하겠죠. 창의적으로 해결하면 뭘 나요? 창의적으로 해결하면. 전혀 문제를, 예를 들어, 델 컴퓨터가 있다고 쳐요. 델 컴퓨터 아시죠? 델 컴퓨터가 문제가 터졌어요. 뭐예요? 컴퓨터 시장이 경쟁 업체가 많이 늘어난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논리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잘하면 되죠. 그죠? 성능이 좋고 뭐 하면 소비자가 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더 잘하려면 뭐야? 인프라가 딸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컴퓨터의 성능이 아니라 컴퓨터의 판매 방법으로 했죠. 그죠? 어떻게 해요? 다이렉트 전화 판매로 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화 판매로 가니까 다른 컴퓨터 업체들한테 뭘 줘요? 컴퓨터 시장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얘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요. 변화가 나면 뭐가 나와요?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 항공기 시장에서요. 항공기를 여러분 왜 타요? 뭐 빨리 가려고 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안전해야 가죠. 막 가. 근데요, 사우스웨스트라는 회사는 문제가 터졌어요. 왜요? 이 시장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비행기도 많지도 않고, 비행기도 없고, 그래요. 그럼 이걸 보잉 뭐 이런 걸 사가지고 해서 하면 되는 거죠. 제휴하면 되는 거죠. 그게 논리적인 방식이라고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래서 걔네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얘네들은 비행기를 타는 손님을 잡은 게 아니라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손님을 잡았다고요. 뉴욕에서 LA를 가려면 반드시 비행기를 타야 되지만 LA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가려면 이게 비행기로 갈 수도 있지만 자동차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로 가기엔 좀 멀죠. 비행기 그런 애매한 데에서 자기네 시장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뭐가 좋아요? 큰 공항보단 작은 거점 공항이죠. 그죠? 작은 공항, 동네 여수공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뉴욕 JFK 공항이나 이런 공항은 활주로가 크니까 보잉 이런 것도 들어오죠. 작은 공항은요. 못 들어오죠. 사우스웨스트는 큰 기종이 없었어요. 다 작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큰 업체가 아예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거 블루오션이네. 그죠? 작아서 문제인 줄 알았더니 작은 게 뭐예요? 기회구나.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죠. 그러면요, 시장에 뭐를 줘요? 또 얘네들은 가격을 내려버렸죠. 가격을 내려버리니까 뭐 했어요? 땅콩이에 주지도 않아요. 사우스웨스트는 여러분 일부 구간은 그것도 있어요. 좌석이 없어요. 배치가. 먼저 오는 대로 끊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여러분, 그리고 갑자기 사우스웨스트 유명하죠? 유머 경영. 그렇죠? 유명하죠? 그럼 뭘 줘요? 공항에다. 새로운 항공산업에다 변화를 주죠. 이게 키워드가 그냥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서비스. 사람들이 이러죠. 사우스웨스트는 되게 재밌는데 왜 이렇게 재미없어? 그죠? 그럼 뭐가 돼요? 또 문제가 되게 되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요. 변화는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에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문제와 없는 문제가 있어요. 실제적인 문제는요, 이미 존재하는 해결책이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진짜 문제는 해결책이 없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해결책이 있는 문제라면 해결책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모르니까 문제인 거라고요. 자, 그럼 여기 볼까요? 이건 뭘까요? 이건 생존이에요.
변화가 나서 문제는 나오거든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면요, 생존할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 못하면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인 거는요, 논리적인 건 인프라의 문제예요. 네가 그걸 할 수 있을 만큼의 자원이 있느냐, 인재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해결을 하면 생존하죠. 만약 창의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창의력을 통해서 문제를 야기시킨 거죠. 이건. 그럼 뭘 하면 돼요? 뭘 할 수 있어요? 이건 번영을 할 수가 있어요. 왜요? 다른 애들이 문제를 못 풀면 내가 번영이 돼요. 그죠? 다른 애들이 문제를 풀면요, 난 또 생존을 하는 것 뿐이라고요. 그래서 창의력은요, 이제는 키워드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존에. 대부분. 여러분, 인도에 가서는 창의력이 키워드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창의력이 있어야 돼, 이제. 왜요? 논리로 풀 수 있는 게 거의 다 풀어놨다고요. 그죠? 언제나 여러분, 산업혁명 뭐 하고 하면서 뭐가 돼, 이제, 부가, 그 가치 산업으로 가는 거죠? 이때 창의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창의력의 오해와 편견을 보자. 자, 여러분, 무엇이 더 창의적일까요? 이게 창의적이에요, 이게 창의적이에요. 이건 유명한 화가가 그랬고, 이건 누가 했는지 모르죠. 이게 더 창의적이죠. 창의적은 재능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에이티브하다라는 뭐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요. 창의력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재능과 창의력은요, 공통의 분모가 있지만 뭐예요? 그게 완전히 겹쳐지라는 건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공대 나와서 그러니까 창의력이 없어. 그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마인드가 훨씬 더 커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창의력을 높이는 6가지 도구. 저는 도구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죠. 도구들을 얘기해 볼게요. 첫째, 질문을 잘 하세요. 그럼 창의력이 좋아지니까 내 스스로에게. 오케이? 자, 뭘 입고 있어요? 무슨 양말을 신고 있어요? 안 보이면 창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하는 게 논리의 세계예요. 뭘 보고 입고 있어요? 그러면요, 정장. 더 논리적인 사람은요, 양털 무슨 정장. 더 한 사람은요, 정장 브랜드명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여기서는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관찰력. 그리고 그만큼의 백그라운드 정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뭐 하고 있으면 이긴다고요. 이 영역에선. 정장 얘기하면 뭐야? 안 되죠. 정장인데 정장도 나눌 수 있죠. 브랜드 정장, 노 브랜드 정장. 이건 브랜드로 나눈 거고, 뭘로도 나눌 수도 있어요. 소재로도 나눌 수도 있죠. 가격으로도 나눌 수 있죠. 유통으로도 나눌 수도 있죠. 뭘로 나누는 게 최고예요? 예? 브랜드로 나누는 게, 컴온. 뭘로 나누는 게 최고죠? 뭘 말할 건데요? 여러분이 브랜드가 정장에서 중요해요 라고 하면 브랜드로 나누세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해 드리잖아요. 뭘로 나눌 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뭔 말을 할 건데요. 하다 보니 답 나오는 게 아니라 답이 있기 때문에 논리를 하다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해 드렸죠. 이게 습관이에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양발은 뭘까요? 또 들어가는 거죠. 기존의 양발,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걸 생각하면, 창의를 생각하면 뭐예요? 검은 양발이겠죠. 이 논리죠. 왜 검은 양발이에요? 연역적 사고죠. 이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설득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귀납으로 하면요, 사진을 이거 여러 장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건 귀납이죠. 그죠? 근데요, 이렇게 말하면요, 기존의 양발이 아니라고 하면요, 검은 양발이 아니면요, 그건 하얀 양발이죠. 그죠? 기존의 양발 아니면 하얀 양발로 들어오죠. 하얀 양발도 아니라면요, 이제부터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얀 양발도 아니야? 그건 분홍도 아니라면, 그렇죠? 맨발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창의력이 나온다고요. 자, 기상천외한 양발이라면 뭐 이런 거. 전 김태희를 좋아하거든요. 난 얘는 싫어해요. 왜? 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난 남자 연예인을 싫어해요. 속옷을 뭘 입고 있을까요? 그러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투시력이 있다고 내가 믿으면 돼요.
이쪽으로 하면 재밌지. 그죠? 그게 참, 여러분, 보여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보려고 하고요. 그 아이디어를 갖고 그걸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얘 분명히 검은 브라 찼을 거야. 왜? 내 생각이죠. 왜라고 물어보면, 검은 옷 입고 있잖아. 그쵸? 그쵸? 검은 옷 입고, 빨간 옷 입고 있는데 검은 브라야. 그러면요. 기존에 김태희가 검은 브라를 한 사진을 많이 찾아내서 귀납적 납득감을 주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연역적으로 하면요. 얘는 검은색 뭐를 해서 이거밖에 입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창의가 먼저 생각해내고 뭐예요? 그 다음 논리가 들어와서 말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보여요? 뭘 조사해야 되는가도 분명히 보이죠. 그죠? 조사해가지고 내가 나온 게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죠. 1000명을 조사해서 답이 나와요. 10,000명을 조사해야 답이 나와요. 10만 명을 조사해서 답이 나와요. 여러분이 5천억 명인가요? 몇 명이에요? 도시 인구가? 50억이에요? 50억 인구를 다 조사해보지 않는 한, 그 50억 인구를 다 조사해도 여러분은 진실을 못 알아내요. 외계인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니까. 외계도 조사 다 하세요. 말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1000명을 조사했어요. 그러면요. 10,000명을 조사해. 10만 명을? 10만 명, 100만 명, 100만 명은 1000만 명. 다 알 수가 없다고요.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잘 하시라고요. 오케이? 질문을 잘하면 답이 나온다. 두 번째, 초기 질문을 잘 하세요. 이게 뭐예요? 초기 질문. 이게 뭔지 아세요? 원래 아이디어는요, 이게 단계별로 안 나와요. 그냥 문득 나와요. 그죠? 이게 뭐냐면요, 내가, 야, 이걸 어떻게 해야지? 라고 내가 하죠. 그러면 그 생각을 계속해요. 그러면 생각이요, 계속 이렇게 파동을 쳐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문제가 뭐지? 어떤 질문을 줘요? 해결책이 쉬울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생각을 해. 그럼 뭐가 만나져요? 이게 파동이 이렇게 있다가요, 어떤 사람이요, 문득 뭐를 하는데 그게 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해석이 돼요. 그게 바로 문득이에요. 요새 내가 뭔가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뭘 만들지? 하다가요, 계속 그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목욕을 하고 있더니 아저씨들이 소금 가지고 뭐 이러고 있어요. 주겸치약 같은 걸 만들면 팔리겠다. 문득 언제나 뭐야? 오픈되어 있는 거죠. 아이디어가 좋아지려면요, 많이 뭔가 부딪히는 게 좋아요. 대부분 누가 이러죠? 아이디어가 좋아지려면, 여러분 바디샵 아시죠? 바디샵의 창업자 애니 칸가 뭔가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바디샵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서 생각해냈는지 아세요? 세계여행을 갔어요. 남편이요, 결혼 몇 주년이라고 세계여행을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세계여행을 갔는데 인도 쪽을 돌다가요, 인도 쪽에 가보니까 애들이 화장품이 없으니까 막 그런 가루약을 붙이더라고요. 천연 가루약을. 그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해가지고 영국에 와서요, 남편이 그 영국에다가 샵을 내줬어요. 그게 바디샵 1호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게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요, 세계적인 회사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그 설립자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을까요? 아이디어를 얻게 된 궁극적인 초기 소스가 뭐예요? 세계여행을 간 거죠. 그렇죠? 그럼 왜 우린 아이디어가 없어요? 우린 여행을 가본 적이 없죠. 그죠? 세계여행을 갔어요. 걔가 어디 사는지, 걔 성에 살아요. 네. 그만큼 부자라고요. 우린 그거죠. 결혼기념일날 세계여행 간 거, 우린 결혼기념일날 짜장?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밥 먹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나올 리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인도에서 가보면 애들이 막 불러요. 우리는요, 일반 사람들, 뭐 지저분해, 화장품을 써야지 왜 이걸 써? 열린 마음이 없죠. 그렇죠? 열린 마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더럽다 뭐하다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 여자는 뭐가 있어요? 부자인데 그러지 않죠. 부자인데 뭐예요? 신기하다, 와 좋다, 이런 열린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 문득 그런 게 되게, 그래서 여행 가면 아이디어가 많아지는 거야. 왜요? 몰랐던 장소에 가보면 새로운 자극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 왜 직장인들의 아이디어가 없느냐? 내일 회사 가죠. 그럼 내일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그날 봤던 애죠. 그죠? 걔랑 뭔 얘기해요?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그거 고민하죠. 그죠? 어제 봤던 애랑 맨날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디어가 나올 리가 없죠. 어디서 아이디어를 해요? 맨날 거기 갔던 사무실 있죠. 거기를 몇 년 갔어요? 한 7년 갔어요. 그러면요. 7년을 어떻게 가요? 맨날 갔던 길로 가죠. 언제 와요? 왔던 길로 오죠. 그죠? 오면은요. 어제 잤던 데서 자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죠. 왜? 내 주변에 문득문득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 나이가 들면 새로운 사람을 안 만나죠? 만났던 애들 만나는 것도 귀찮아 죽겠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장소 가면 뭐예요? 귀찮잖아요. 야, 여기 나와라. 여기 강남역이야. 제가 하는 강남역이야. 옛날에, 야, 어때? 물 좋아? 물 좋아. 그럼 가요. 너랑. 왜? 노는 게 목적이니까. 지금은요. 야, 여기 강남역이야. 와라. 네가 와라. 난 멀어. 나도 멀다. 그러면요, 어디서 만나요? 제일 아무것도 없는 뭐 약수나 이런 데서 만나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왜요? 중간 지점이 최고거든요. 그죠? 그 다음 단계는요. 다음에 보자. 가던 길에, 노는 게 아니라요. 가던 내 동선에 있는 애들이랑 친해져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점점. 자, 문득.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사고가 뭐냐면, 여러분, 오락하는 애들 보면, 오락을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반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돼요. 오락을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요, 오락을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오락을 못하는 애들, 그죠? 옛날에 50원 이렇게 갖고 오면 딱 하고, 오락하고 딱 쳐요. 그리고요, 한 달 후에 할 수 있죠? 재도전은. 50원이 없으니까. 잘하는 애들은요,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 계속 집어넣어. 왜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이렇게 레벨 2까지 갔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가죠. 그럼 레벨 2도 어려워. 맨날 뭐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려워. 근데 걔는요, 레벨 2 가서 죽었어요. 그럼 또 넣어. 그러면 keep continue? 계속 하는 거죠.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죠? 그 게임 있잖아요. 태권 이거 있죠. 죽이는 거 있잖아요. 스트리트 파이터. 잘하는 애들은요, 돈을 때려 부은 거예요, 거기다. 요새 애들 게임 잘하죠. 왜요? 요새는 뭐예요? 그냥 닌텐도 갖고 리셋하고 계속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잘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로켓 사고법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의 판단을 안 하면 좋은 거죠. 기존의 판단을 안 하면 새로운 판단을 하겠죠.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자꾸 하거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존의 판단을 안 하는 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속도를 내는 거예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10초 내로 10개 말해봐 하면요, 기존의 판단을 못해요. 띠 하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러면 기존의 생각을 좀 빼버릴 수가 있어요. 속도를 내버리면. 네? 자, 속도를 내면 되는데, 속도를 내면 뭐가 좋아요? 양으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양으로. 그게 바로 브레인스토밍이에요. 이렇게, 야, 지금 1시간 내로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내놔봐가 아니라, 이것도 아니에요. 최대한 많이 내놓은 게 아니라, 한 사람당 지금 당장 1시간 내로 100개씩 다 갖고 와. 그러면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질로 승부 보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는 양으로 승부 보는 거예요. 오케이? 많은 거에서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말로 되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는 없어요. 이상한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더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갖게 돼요. 인생사 다 그렇죠. 기획을 많이 하게 되면 기획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디자인을 많이 하게 되면 디자인력이 좋아지는 거고요. 놀다 보면 노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요. 야한 생각을 많이 하면 계속 야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문제는 뭐예요? 초기를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양으로 승부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 질로 승부 보려고 하니까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많이들. 자, 보세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우주로 날아가는 거죠.
그죠? 우주로 날아갈 때 뭘 날리려는 거예요? 얘를 날리려는 거예요? 얘죠? 얘를 뭐라고 해요? 부스터라고 하죠. 지금 초기에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왜요? 대기권을 못 들어나가거든요. 여러분이 뭐를 할 때는요,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되게 어려워요. 처음에 뭘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거죠. 습관. 나의 옛날에 했던 방식. 그렇죠? 근데 목적은요, 여러분의 뭐 목적이건 뭐건 얘가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쭉 가다 보면 나중에 버리죠? 그죠? 버리게 되죠? 여러분, 하나의 아이디어를 띄우려면요, 쓰레기 같은 아이디어 100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간단해요. 좋은 아이디어 하나 생각하려면요, 무조건 1000번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000번 생각하면 좋은 아이디어 하나 건질 수 있어요. 1000번 생각 안 하면요, 하나 못 구해요. 그 1000번을, 왜 999번을 왜 생각해야 돼요? 하나 생각하려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잘 나와요. 여러분, 999번 생각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는 어려운 거예요. 2번 생각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생각해야만 뭐예요? 아이디어가, 위대한 아이디어는 촉진 아이디어 끝선에 있어요. 오케이? 쓰레기 같은 아이디어가 무조건 이게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좋은 위대한 아이디어는 1000번, 그 현상에 대해서 1000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위대한 아이디어는 어디 있느냐? 1000번째.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180도 사고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주가 있으면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우주가 있다고 하죠. 그렇죠? 자기만의, 이게 뭐야? 자기만의 자아예요.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거에 지배자죠. 그렇죠? 여러분, 180도 사고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바라보고 있던 기존의 생각에서 뭐예요? 일단 방향 전환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180도 꺾어서 생각해볼게. 혹은요, 90도 회전.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면 생각의 시발점을 못 찾아내거든요. 뭐부터 생각하느냐? 기존의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꺾어 생각하기예요. 깨끗 생각하기. 자, 얘기를 들어볼게요. 사람은 언제나 어디 사고를 많이 할까요? 한 방향 사고를 많이 해요. 그죠? 근데 한 번도요, 이 거꾸로 사고를 잘 안 해요. 그죠? 혹은요, 90도 사고도 잘 안 한다고요. 예를 들어, 한 20도, 예를 들어, 침대하면 전통적 사고가 뭐예요? 푹실푹실한 거죠. 그죠? 근데요, 푹실푹실한 거의 반대가 뭐예요? 딱딱한 거죠. 근데 이쪽으로는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이것도 시장이 있죠. 돌침대라고요. 그죠? 의자는 어떤 의자가 좋아요? 편안한 의자가 좋겠죠. 그죠? 힘든 의자도 있어요. 살 빼는 용으로요. 여러분, 체력 단련할 때요, 이렇게 하는 의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왜? 앉은 자세에서 기마 자세로 오래 있으면 이 하체 단련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 따뜻한 옷, 추운 옷도 있어요. 춥게 만드는 옷. 예? 몸을 가리죠, 옷은요. 박진영은 몸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서 히트 쳤잖아요. 그죠? 요새 여러분 옷 보면 막 그 해외 보면 막 노출 상당히 많은 거 있죠. 옷을 가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보여주려고 하는 옷도 많죠. 그죠? 기존의 거, 여러분 제가 김영세 씨 강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김영세 씨 아시죠? 가로 본능, 90도 사고. 우린 이렇게 봤죠. 그 사람은요, 이렇게 봤을 뿐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린 이렇게 못 봤을까요? 우린 너무 기존의 거에 만족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의자에다가 바퀴 붙여놓으면 뭐예요? 그럼 새로운 의자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많이 알면 돼요. 많이 알면, 여러분 뭐 이거예요? 마케팅을 공부할 때요, 마케팅을 막 공부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부해요. 배운 대로 써먹으려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창의적인 거예요. 배운 만큼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뭐예요? 할 만한 게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창의적 마케팅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왜 많이 하느냐? 배우려서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배운 만큼 읽었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이씨, 이것도 했네, 이것도 했네, 이것도 했네. 그럼 뭐예요? 그럼 난 도대체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공부할수록 누구는 겸허해지고 누구는
자만감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죠. 누구는 잘난 척만 하고, 누구는 뭐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뭐예요? 겸손해지는 거. 왜? 위대한 사람이 너무 많아. 예.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돼요. 컵은 어떤 거예요? 컵의 용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80도 사고가 제가 봤을 땐 짱이거든요? 이게 창의력 사고에서는 짱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1도로 꺾어봐. 이거의 전통적인, 그거 뭐야? 물 먹는 거죠. 2도 꺾어봐요. 네? 전화기? 3도 꺾어봐요.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전화기? 또요. 전화기밖에 없어요. 광고? 그죠? 또요. 이걸로 머리에 쓰고 다니면 안 될까요? 이걸로요. 탑을 쌓으면 안 될까요? 이걸로 갈라봐 이것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죠? 이거 가지고요. 360도 사고를 할 수 있다고요. 360도 1도 꺾어가지고요. 그죠? 여러분, 키스 1도 꺾어보세요. 1도가 뭐예요? 1도를 고정적으로 해. 키스. 연인들이 하는 키스. 2도 꺾어보세요. 애기들끼리 하는 키스. 애기들끼리 하는 키스가 연인들의 키스는 아니죠. 3도 꺾어보세요. MEC적 사고를 집어넣고 해보라고, 이것도. 그죠? 엄마와 애기가 하는 키스. 그걸, 이런 키스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또요. 의학적 차원에서 보세요. 키스를 많이 하면 칼로리 소모가 되게 크대요. 의학적 차원 있죠. 또요. 의학적 차원에 또요. 키스를 많이 하면요. 항암체가 많이 생긴대요. 그죠? 왜? 그래서 키스를 많이 하면 건강이 좋아진다고도 말을 하잖아요. 또요. 키스를 많이 해야 되면 뭐야? 또 양치질도 많이 해야겠죠? 그러니까 크로스업이라는 게 나왔겠죠? 그죠? 또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한테 키스하는 건 뭐예요? 변태? 인공호흡이죠? 그죠?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 키스하고 같아요? 벌써 몇 개예요. 또요. 데이트 차원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뺏는 거라고 하죠. 키스 하나가. 그죠? 데이트 차원에서도 열리고, 의료 차원, 되게 많죠? 해석의 범위가 너무 많잖아요. 이 몇 도. 근데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하나. 여러분, 컵? 포인터. 1도, 2도, 3도. 이게 도가 생각이 안 나면 그렇게 하면 돼요. 차원, MEC, 연령으로. 컵을 연령으로 하는 거예요. 10대, 20대, 30대, 40대, 40대, 50대. 치약을 10대로 하면요. 5세로 하면요. 초콜릿 맛 치약이 나오는 게 좋죠. 60대로 하면요. 죽염 치약이 낫죠. 그렇죠? 20대로 하면요. 클로즈업, 미백 치약. 왜요? 뭐 하니까 그러겠죠. 30대는요. 40대는요. 부회로 해볼까요? 가난한 사람한테 치약. 부자한테 치약. 중간 사람한테 치약. 그렇죠? 뭘로도 해볼까요? 흑인, 백인, 을로도 해볼까요? 뭘로든 엮인다고요. 근데 그런 걸 되게 많이 해야 돼요. 많이.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걸린다고요, 하나가. 핸드폰의 기능이 뭐예요? 그렇죠? 전화하는 거죠. 텔레비 보는 건 어때요? 했죠. 그렇죠? 그러면 컴퓨터로 전자계산기 하는 건 어때요? 했죠. 사전은 어때요? 했죠. 그렇죠? 다 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운동하는 건 어떨까요? 안 돼요? 안 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쵸? 안 돼요? 그럼 그럴수록 뭐예요? 아이디어가 좋은 거예요. 그쵸? 안 돼? 그러면 뭐가 들어와야 돼 이제? 논리가 들어와야죠.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해요? 연역적으로? 아니면 비납적으로? 비납적으로 할 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연예인들 도용하는 거죠? 누구 하더라 그러면 뭐예요? 애들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전지현 칼라폰 모르세요? 전지현이 막 우우우 벗고 다니니까 뭐야? 결국 뭐야? 그 껍데기 6개 더 추가해줬는데 뭐야? 가장 히트 상품 됐죠. 그죠? 뭐 그런 거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그럼 되게 가구의 기능이 뭐예요?
좀 물건 배치하는 거죠. 그죠? 근데요, 가구의 배치를 먹는 걸로 해보세요. 먹는 가구 없을까요? 아니면 들고 다니는 가구. 서랍을 들고 다녀. 여러분, 백남준 씨 있죠? 백남준 씨는 텔레비를 뭘로 봤어요? 아트로 봤죠? 그죠? 그거 미친 거죠? 미친 거잖아요. 텔레비가 어떻게 아트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만들었죠? 그죠? 그걸 뭘로 만들었어요? 논리로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세계적인 회사에서 극찬을, 호창을 하고 뭐하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 텔레비 갖고, 텔레비 갖고 아트라고 로봇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은 백남준 씨가 아니고, 저기 니가 거 보는 사람이 할아버지가 그러고 다녀요. 그럼 미쳤다고 그러죠? 그죠? 백남준 씨는 뭘 잘한 거예요? 발상도 잘하고 뭘도 잘했어요? 미디어를 이용하고요? 뭘 이용하는 걸 알았죠? 옛날에 백남준 씨 되게 유명한 거 몰라요? 바이올린 끌고 다니는 거? 아시죠? 바이올린 끌고 다녔잖아요. 개라고요. 그럼 가다가 여기 그거 하는 사람 있어 봐요. 그러면요. 띄워주죠, 우린. 뭐 붙었어요. 백남준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잘하면 되는 거라고요. 자, 어떤 핸드폰을 원하세요? 핸드폰의 기능. 자, 의료적인 거. 의료적인 거 있어, 이미. 바이오리듬 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는 어때요? 핸드폰 멀리 던지기. 그런 거 안 나올까요? 핸드폰으로 아령하는 거 어때요? 맨날 들고 다니니까. 나는 핸드폰으로 머리 지지는 애는 봤다. 목욕탕에서 봤어요. 핸드폰으로 가지고 해가지고 어떤 남자애가 이걸로 이렇게 들어갖고 뭘 말대? 그거 플립 있죠? 저 자식이 뭐 하는 거야? 왜냐면 전화를 오래 하면 얘가 뜨끈뜨끈해지나 봐. 이걸로 말대라고 이게 맞아. 영화에서도 나왔어, 이거. 그죠? 그건 뭐예요? 핸드폰이 뭘로 쓰는 거야? 드라이로, 바비 뭐라고 하죠, 그걸? 바비리스인가? 그거라고 하죠? 그건 안 될까요? 열판 달아가지고. 손난로. 예? 손난로. 손난로. 또요. 집게는 어때요? 집게. 여러분 요새 그거 광고 보셨어요? UFO? 그 휴대폰 UFO? 그거 왜 나온지 아세요? 애들 중에 그거 UFO라고 막 이러고 다니는 애들 있어요. 왜? 라운드로 생겼다, 이러고 다니는 애들 있다니까? 그거 뭐예요? 호소트 찾아내는 거죠. 벌써 되게 많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아이디어는 많은데 왜 우린 그런 아이디어 생각 안 할까요? 쓸데없는 생각 우리는 안 하죠, 잘. 그렇죠? 쓸모 있는 생각만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디어가 없죠. 원래 쓸모 없는 게 훨씬 더 비싸요. 여러분, 지금 시스템은 뭐냐면요. 먹고 살고 그런 필수적인 거 가격이 다 메이드 인 차이나로 다 대치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해요. 그죠? 쓸데없는 거에서 돈을 많이 써요. 먹고, 자고 뭐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는요, 비용을 낮춰요. 옛날에 텔레비를 봤는데, 여대생이요. 여대생이 하루 학교에 가요. 학교에서 그 식당 아줌마랑 싸워요. 돈가스 더 달라고요. 더 큰 거 달라고요. 3,000원짜리. 막 싸워서 더 먹어요. 그리고 뿌듯해요. 그리고 밖에 나와요. 학교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요. 커피 하나에 7,000원. 그거 먹어요. 그죠? 저 이만한 거 7,000원 주고요. 먹어.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이런 왜 이런 생활을 하십니까? 그냥 눈 가리고 나왔더라고요. 제가 소중하니까요. 이것도 아니라면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만들어버리죠. 아, 이걸 메스티지라고 하자. 메스가 추구하는 프리스티지. 그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시라고요. 단,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쓸데없는 인간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원래 창의의 정말 끝은요,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를 보는 눈을 갖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저는 창의력이 그런 것보다 전 사람들한테 그래요. 아이디어를 갖고 오자.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디어 갖고 오면 이렇게 말하죠. 야, 이거 아이디어가 이게 문제가 이런 말 안 해요. 야, 이거 진짜 좋다. 재밌다.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그럼 애가 좋아해요. 그러면 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계속 아이디어 갖고 와요. 그죠? 나는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하면 돼요? 그죠? 돈 많은데 아이디어가 없는 애들이 있거든요? 연결해줘요.
걔는 아이디어가 있고 돈이 없고 얘는 돈이 있고 아이디어가 없고 난 그거 연결해 준다고요. 돈은 내가 버려요. 리스크는 여기서 누가 제일 커요? 양쪽이 커요. 원래 아이디어가 많은 애들은 빗방석에 앉아 있어요. 왜? 아이디어를 여러분 텔레비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 보통 남자 주인공 옆에는 미친 과학자들이 살죠. 뭐 이렇게 영화 보면은 일단 미친 과학자들이 사가지고 걔가 미친 짓을 하다가 뭘 발견하면 그걸로 걔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걔가 유명해지죠. 옆집에 살던 애가. 그러니까 미친 과학자랑 남들을 다 미쳤다고 하는데 친하게 지내죠 보통. 백비더표 쳐도 그러잖아. 그렇죠? 그냥 그 사람은 미쳤다가 하는 게 아니라 뭐야? 뭐 닥터 하면서 친해지고 걔가 뭐 발명하면 미래도 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유명해진 건 걔가 유명했죠. 그 방식이 훨씬 더 낫다고요. 실제적으로 아이팟이라는 것은요. 스티브 잡스가 안 만들었어요. 노스캐롤라이나인가? 어디에 있는 디자이너가 만들었는데 그 디자이너가 만들고 나서요. 못 팔아요. 왜? 유통이 없어. 그래가지고 다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안 샀다고요. 그 아이디어를. 스티브 잡스가 샀어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보완을 했죠. 그리고요. 거기다 뭘 붙여줬어요? 애플이라는 로고를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스티브 잡스가 이거 미치게 멋있다? 라고 막 말을 하니까 뭐예요? 애들이 막 열광을 해보는. 왜? 스티브 잡스는 원래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스티브 잡스는 원래 뭐야? 아이맥을 만들고 천재적인 사람이 만든 거야. 그리고 애플은 이상한 거에다가 자기 로고 안 박잖아요. 그 순간 뭐예요? 아이팟이 세계적인 회사가 된 거죠. 세계적인 제품이 된 거죠. 스티브 잡스는요, 하나의 능력이 있었죠. 인재가 되는 것보다 인재를 확 보는 눈. 그게 훨씬 더 빠르다고요. 네. 자, 그러나 좀 알긴 해야겠죠. 자, 우주적 사고란 뭐냐? 우주적 사고란 뭐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알던 사고를 써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써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팍팍팍 막 쓰겠죠. 내가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넓게는 뭘 쓰냐면 여러분과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걸 써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하느냐? 우주적 사고라는 게 뭐냐? 자동차. 내가 자동차 매니저죠. 자동차에 대해서 막 써. 아는 거에 대해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음악, 금융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쵸? 연결해보는 거예요. 연결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디어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광고 볼까요?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수출하고 현대캐피탈은 자동차 금융을 수출한다? 아, 금융이 함께 가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차를 더 쉽게 사겠네. 금융을 바꾸다. 이거죠. 캐피탈.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니라 뭐야? 금융을 팔아버리는 거죠. 새로운 아이디어죠. 맨날 자기 영역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뭐야? 아이디어가 확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나 최근 광고 보셨어요? 누가 색을 뭐 했는가? 뭐 미술관에 가보니까 색이 다 없죠. 그 색이 다 어디가 있어요? 아시아나 꼬리에 가 있죠. 여러분, 요새 LG전자인가? 광고 보셨어요? 아트. 요새 여러분, 좋은 집에 가보면 벽지가 뭐예요? 아트지죠. 그죠? 벽지가 뭐예요? 완전히 이렇게, 뭐, 액자 대신 완전히 그걸 가지고 그냥 박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막 한 면 바르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한 면? 저희 집에도 하나 해놨거든요? 거실. 이거 한 면. 근데 한 면인데 패턴이 아니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게 80만 원이에요. 그거는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그쵸? 원래, 해도 그만 아닌데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비싸더라고. 벽지는 싸요. 벽지는. 예. 그죠? 그런 거.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벽지에다 그냥 벽을 붙이는 거죠. 지금은요. 벽지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아트. 또 뭐가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황토지. 아트.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애기들 공부방은요. 심리적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요새 부엌에다가는 벽지 뭐예요? 파란색을 많이 한대요. 식욕 억제. 저희 집 부엌은 다 파란색이에요. 저 때문에. 식욕을 억제시켜야 된다고요. 그쵸? 벌써 벽지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바꾸면 계속 자, 문제 해결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직접적인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디어를요, 찾아요.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보단 아이디어를 찾는 게 많아요.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쵸?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은요, 이걸 겹질해요. 5대5로 해요. 5대5. 여러분, 새로운 아이디어는요, 여기서 많이 나와요.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에서. 그죠? 찾는 거는 뭐예요? 경험이 많으면 찾을 수 있다고요.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이게 뭐죠? 요 라인이? 이게 180도 사고라고요. 예, 지식과 아이디어를 뭐예요? 이렇게 겹질을 생각하는 거죠. 금융에 대해서 뭘 알아야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아까 했죠. 좋은 아이디어 좀 찾아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좋은 아이디어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다고 했죠. 근데 이건 맞아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라고 고쳐야죠. 근데 만들 수는 없어요. 인간은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하면 틀린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 그건 안 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신이죠. 신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못한다니까요. 인간은 뭐예요? 유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제품은요, 다 기존의 제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이거 글 쓰는 거랑 똑같죠? 단어는 다 똑같거든요? 근데 뭐예요? 새로운 작품이 나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출판 광고를 하나 봤는데, 너무 재밌는 광고가 있어가지고 잊혀지지가 않는 게요. 광고가 뭐였냐면 A부터 Z까지 써놨어요. 그리고 바디카피가 뭐였냐면 어떤 이는 이걸로 노인과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걸로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만들었고 어떤 이는 이걸로 1000만 명의 사람을 죽였고 어떤 이는 이걸로 1000만 명의 삶을 찾아줬습니다. 맨 아래 이렇게 써놔. What about you with this? A부터 Z까지. 여러분, 새로운 건 없어요. 노인과 바다? 뭐, 유명한 거? 시인? 다 뭐예요? A부터 Z까지 조합이라고요. 조합을 통해서 죽일 수도 있고요. 조합을 통해서 사랑을 느낄 수도 있어요. 죽이려고 조합하자. 그러면 협박지죠. 그죠? 사랑하려고, 목적이 사랑하려고 조율했어요. 그러면요. 그죠? 여러분, LOV, 기분 좋죠? FUCK, YOU. ASSHOL, asshole. 기분 나쁘죠? 왜요? 기분 나쁘라고 조합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우린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즉, 만들어내는데, 만들어낼 거라면 찾아야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 영역에서 찾는다고요, 답을. 찾는 건 맞는데, 자기 영역에서 찾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영역에서 찾아야 돼요? 누구의 영역에서 찾아야 돼요? 남의 영역에서 찾아야죠. 남의 영역.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나오죠. 남의 영역에 내가 관심이 없죠. 그렇죠? 내 하는 일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언제서부턴가 내 하는 일하는 사람만 만나고 나랑 관련 있는 사람만 만나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나랑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랑 만나가지고요. 뻘쭘함을 느껴보신 분. 힘들죠? 그죠? 뭔 말을 할까? 힘들죠? 그죠? 그때 뭐가 있어요? 그걸 느끼면 돼요. 재밌다가 되면 그런 걸 자주 해요. 근데요, 피곤해. 이러면요, 안 만나요. 그쵸? 새로운 사람 잘 안 만난다고. 그러면요,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요, 걔가 갖고 있는데 뭐야? 내가 승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죠? 여러분, 집에 가서요, 문을 걸어 잠그고요, 아이디어야 나와라. 그러면 졸려요. 그죠? 아이디어가 있으려면 뭐요? 밖에 나가시라고요. 어디요? 여러분, 최근에 초등학교에 가보신 분, 내가 졸업한. 가보셨어요? 어때요? 그쵸? 그 기분도 묘하죠? 그거 보셨어요? 그 동네 문방구에 있는 아저씨가 계속 있는 거? 아파트 상가 때문에 들어갔었는데. 네. 그죠? 여러분, 그런 걸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맨날,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뭐예요? 요 영역에만 있죠. 그리고 안 나가죠. 친구들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친구들도. 우리 서로 너무 말이 잘 통해. 말이 졸통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새로운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영업하는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많아요. 왜 많을까요? 데스크 사무 행정직 있죠.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렇죠? 왜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이런저런 소리 하다 보면 뭐예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많다고요.
그쵸? 여러분, 아이디어는 뭐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도구를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만 잘하죠.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뭐냐면요. 넘버 1은 그거예요. 아이디어를 포기하세요. 창의적으로 되는 걸 포기하는 게 짱이야. 그리고요, 남의 아이디어를 빼요. 그게 더 좋아. 대신이요, 걔한테도 보상을 주세요. 흠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걔는요, 아이디어를 실행할 만한 능력이 없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은 걔 아이디어를 정말 상품으로 만들어주라고요. 그리고 리스크는 그럼 누가 많이 가지? 걔가 많이 가지. 예, 아이디어, 원래 여러분 회사에서 R&D를 안 해요, 잘. 그쵸?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너무 오래 걸리고 실패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근데 개발을 하자. 그러면요, 누가 벌어요? 개발자가 돈 버는 게 아니라 회사가 벌어요. 그 개발 가지고 개발을 했어. 정말 죽여. 근데요, 이거 특허 못 받고 뭐 받자. 그럼 아무것도 못 쓰는 거잖아요. 적용할 만한 기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쵸? 적용하게 기술이 되죠. 내가 정말 핵심 반도체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 만들어 놓으면 좋아. 그럼 컴퓨터에 부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컴퓨터까지 다 만들어요? 그쵸? 그러면 어디야? 뭐 IBM이나 뭐 찾아가서 뭐가 돼야지. 그쵸? 그거 연결해주면 돈을 버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많은데 라인이 없어가지고 아이디어가 죽어가는 아이들도 진짜 많아요. 예, 아이디어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런 선전적으로 그런 거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가끔씩 기업체에서요,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하죠. 진짜 왜요? 기업체는요, 돈은 있는데 아이디어가 없어요. 왜요? 맨날 했던 대로 하거든요. 사람이 한번 성공하자. 그러면요, 그 성공의 법칙을 버리기가 어려워. 했던 방식대로 또 해요. 왜? 그러면 돈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평균 하락이 되는 거예요. 왜? 옛날의 방식이 지금 통하지 않거든요. 근데 과거에 성공했던 걸 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왔다 갔다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차라리 아이디어가 없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 쫙 받아. 야, 말도 안 돼. 그리고 시너지가 있죠. 회사 홍보도 하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얘 부르죠. 그럼 이거 사는 거죠. 그럼 뭐 이런 거예요. 인터넷 소설 같은 거 있죠. 그렇죠. 애들이 막 올리죠. 걔네 재능이 있죠. 나는요, 재능이 없어. 대신이요, 난 재능이 있는 애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요. 재밌는 걸 재밌다고 생각할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러려면요,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되게 좋아요. 절대 판단하지 마시고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 까대지 않는다. 사람은 까대는 거 좋아하거든요. 예?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책상에 맨날 뭐가 올까요? 아이디어가 이렇게 쌓여요. 그죠? 왜요? 팔아달라고요. 그죠? 그런 게 더 빠르다고요. 개인적으로. 본연적으로 보면. 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찾는다. 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찾아. 어디서 찾는다? 남한테 찾는다. 그죠? 자, 그리고 5번째. 거인의 어깨사국법. 이건 뭐냐면요, 이것도 많이 하는 거예요. 뭐뭐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에디슨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창의를 잘하려면요, 빙의에 걸리는 것도 좋아. 그래가지고 뭐야, 에디슨이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러려면 꼭 또 공부를 해야죠. 에디슨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면요, 에디슨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거 What Woman Want라는 영화? 거기서 멜 깁슨이요, 초반에 나오죠. 멜 깁슨이 여자 화장품인가 팔기 위해서 뭐를 해요? 다리털 뽑죠. 쓱 뽑아버리죠. 그리고 코에다 뭐하고 화장도 하고 매니큐어도 바르죠. 왜 그래요? 내가 돼봐야 알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초능력을 갖게 됐죠. 하다가 드라이어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박물관은 살아있다라는 영화 보셨어요? 박물관은 살아있다? 저녁에 막 뛰어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공룡 살아나고. 거기서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남자애가요, 원래 그 발명가예요. 원래. 근데 쓸데없는 것만 발명하다가 보니까 망해가지고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박물관 야간 경비가 된 거죠. 그 경비가 왜 됐느냐? 아들을 보려면 직업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했는데, 걔가 원래 그걸 하지 않기 전에 거기에 갔어요. 그러니까 일거리 연결해주는 센터에 갔어요, 얘가. 가지고 이제 면담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쓴 여자가 발명가라고요. 하여튼 예. 하여튼 뭘 발명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하면 불이 켜지는 걸 발견했대요. 자기가 발명했대요. 이렇게 발명. 그때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있잖아요. 했더니 그 남자가 뭐랬는지 알아요? 자기가 먼저 생각했는데 이걸 몰랐대요. 사람들이 이걸 못해. 자기는요, 자기가 이걸 잘하니까 다 잘하는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불 켜지는 거였는데 그걸 보고 어떤 애가 이걸 만들어낸 거야. 여러분, 불을 켜기 위해서 이걸 배울 수는 없잖아.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야 이러더라. 걔가 막 그러는 거야. 내가 발명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못할 줄이야. 똑같은 거야.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자기가 하는 것만 다 맞다고 하지만 전혀 다른 방향에 있다니까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에디슨 혹은요. 여러분은 누구를 좋아해요? 빌 게이츠.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워런 버핏처럼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요. 워런 버핏을 공부하면 되죠. 그리고 빙의에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워런 버핏이 자꾸 이정훈처럼 생각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자꾸 나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야. 누구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사장님처럼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사장님이 이해가 돼요. 사장님처럼 생각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또 그 문제가 나오죠. 사장님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장님처럼 생각하려면요, 무조건 사장님처럼 따라하세요. 사장님처럼 행동하시고, 사장님처럼 걷고, 사장님처럼 먹고, 사장님처럼 입고 다니세요. 그러면요, 사장님이 어느 순간 돼버려요. 사장님이 그걸 보고요, 그러겠죠. 친근한 모습을 느끼겠죠. 나랑 비슷하잖아. 그죠? 여러분 원래 그래요. 그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 가죠. 그럼 애들이 다 똑같은 옷 입고 있어요. 원래 유니폼을 입고 다닌다는 게 뭔지 아시죠? 유니폼을 입고 다니면 생각이 똑같아져요. 학교 다닐 때 애들이 다 고만고만한 생각한다고. 왜요? 같은 공간에요. 같은 옷을 입고요. 같은 짓을 하죠. 그러면요. 똑같아져요. 그리고요. 원래 이 실력자는요, 자기랑 비슷한 애를 좋아해요. 제가 얘기해 드렸나요? 미국의 미국의 그 마셜 장군이 어떻게 미국의 국방성을 어떻게 자기가 갖게 됐는지 얘기해 드렸나요? 마셜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국방부 쪽으로 배치가 됐는데, 국방부를 딱 잡아야 되는데 못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고민하다가요. 옛날에 웨스트 포인트사에서 있었을 때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애를 봤어요. 걔를 데리고 와가지고 요직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걔한테 이런 명령을 했어요. 너랑 비슷한 애들로 모든 보직에 다 곳곳에 박아놓으라고요. 걔는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마샬 장군의 얘기를 참 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막 했어요. 마샬 장군이 그래가지고 국방부를 다 자기가 힘을 딱 장악했어요. 근데 그 젊은 장군은요, 마샬 장군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해가지고요, 나중엔 대통령을 했어요. 그 사람이 아이젠하워 장군이에요. 마샬 장군이 퇴임을 할 때 아이젠하워를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랑 비슷한 애를 다 갖다 놓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큰 조직에 보면 다 상위권에는 다 친인척들이 많아요. 나랑 비슷해. 최고로 좋은 게 뭐예요? DNA를 같이 교류한 애들이에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정도 구조가 되면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사장님이 잡코리아에다가 사람을 찾는 거는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없으니까 낯선이랑 일을 하겠다라는 모험을 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사장이야. 근데 내가 주변에, 야, 이렇게 하잖아요. 야, 똑똑한 애 좀 있으면 소개시켜줘. 소개시켜줄 애가 없으면 뭐예요? 헤드헌터를 쓰죠. 그죠? 헤드헌터는 그런 게 좀 많지 않겠느냐. 이런 사고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빌 게이츠? 아니면요. 사장님? 따라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모방이에요, 모방. 모방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이유를 묻지 마세요. 왜 하느냐? 어느 순간 뭐예요? 알게 돼요. 따라하다. 영어도 그러죠. 영어 일단 뭐예요? 외국인들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해. 따라하려면 뭘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뭘 하는지를 알아야 따라하죠. 그러면 뭐가 좋아져요? 관찰력이 좋아져요. 그리고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판단력을 흐리라고요. 제가 하는 이유는요, 아니, 이런 섣부른 판단하지 말고요. 그냥 따라하라고요. 걔가 된장국을 하루에 하나씩 먹더라고. 야, 된장국이랑 성공의 능력이 뭐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먹으라고요, 그냥. 언제까지야? 내가 걔를 이해하고 통찰할 때까지야.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정식에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말을 하면 여러분이 알아서 말을 안 하겠는데, 제가 이분의 경쟁력을 뭐라고 보냐면,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의 경쟁력은 스폰지래요. 이분이요, 저랑 같이 일을 딱 1년 정도 했어요. 근데요,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저만큼 페이퍼를 써요. 근데 페이퍼를 보면요, 놀래요. 왜? 내 거 같아. 내 거 같아요. 그동안요, 나를 보면서, 내가 이제 페이퍼를 잘 썼거든요? 나를 보면서요, 철저하게 배운 거예요. 왜? 나 뽑아 먹으려고요. 그러고 나서 나한테 갖고 오더라고요. 야, 정훈아, 페이퍼 썼는데 봐줘. 딱 보니까, 이거 내 거잖아요. 내가 썼거든? 말통하면서요, 전혀 뭐예요? 기존에 내가 내 실수하는 거 있죠? 그것까지도 똑같이 카피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디자인도 진짜 잘해요. 왜 잘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요새는요, 배우겠다라는 애 있죠? 걔 갖다 놓고요, 바로 벤치마킹 해버려요. 걔 습관, 걔 습관까지 다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래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1년만 갖다 놓죠. 완벽하게 클론을 만들어버린대요. 이거 무서운 능력이에요. 왜? 우리 둘이 사이가 안 좋죠? 우리 둘이 사이 안 좋아요? 그러면요, 내가 모방만 하면 사이가 좋아져요. 내가 모방을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관찰을 해야겠죠? 그죠? 관찰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이해도가 좋아져요. 상대방에 대한. 그죠? 옛날에는 왜 저래? 근데 뭐예요? 쭉 보다 보니까 뭐예요? 뭐가 생겨요? 트렌드가 생기죠. 경향이라는 게 보이죠. 그죠? 경향이는, 왜?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쪽 분은요? 자식이 원래 재수 없었는데요. 보다 보니까 뭐예요? 밥 먹는 것도 나랑 비슷해. 교회도 나랑 같은 데 다녀. 그죠? 그리고 퇴근해도 뭐예요? 비슷해. 비슷하다 보니까 뭐예요? 출퇴근 같이 하면서 뭔 얘기를 하겠어요, 서로. 그죠? 쭉 하다 보니까 뭐예요? 나랑 비슷해. 여러분 집에 가면 애기 있죠? 애기가 이쁜 이유가 뭐예요? 나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가족들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슷한 사고방식과 비슷한 냄새가 나요. 여러분, 가끔씩 남의 집 가면 냄새 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죠? 왜요? 비슷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대신 뭐가 중요해요? 제대로 카피하라고요. 괜히 이상한 사람 카피 뜨지 말고. 가난한 사람 보고 카피 따면 가난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로 이런 말 있죠.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살기만 해도 부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기획력을 높이고 싶으세요? 그러면 기획실에 가세요.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디자이너에 가면 돼요. 재능이 있어서 디자이너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수능 점수가 디자인을 만들죠. 우리나라 시스템은 재능으로 디자인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점수 좋고 뭐가 좋아야 돼요. 그죠? 가다 보면요. 그런 게 늘어나는 거죠. 자, 똑똑한 사람들, 즉 거장들의 어깨를 딛고 올라설 것이에요? 아니면 수없이 똑같은 생각만 반복하는 일반적인 사람들 어깨를 딛고 생각을 하겠어요? 거장들의 생각을 카피더라고요. 자, 6번째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6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쓰세요. 한번 해봐요. 문제를 쓰고요. 그 문장을 가지고 중간에 단어가 있겠죠. 예, 나의 문제는 뭐뭐다 있죠. 그러면 맨 끝에 있는 말 있죠. 그 문장을 가지고 또 문장을 만드세요. 어떤 문장을요? 아무 문장이네. 그리고 그 뒤는요. 그 문장의 끝단어 가지고 또 문장을 만드세요. 계속 말 이어붙이기로 해요. 그러면요. 새로운 아이디어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보여요. 자, 이게 뭐냐? 여러분, 바이블 코드라고 아세요? 바이블 코드가 미래를 읽는, 성경에다가 미래를 읽는 방식이거든요? 어떻게, 바이블 코드는 그거예요. 바이블 코드는 성경에 이렇게 써있죠? 근데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바이블 코드가요, 부시 대통령,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날, 그 다음에 이라크 중동에서 쳐들어와서 세계무역센터 그거 했죠. 그거 다 예언했대잖아요. 바이블 코드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바이블 코드의 단점이 뭐냐면, 사전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사전 예치력이 없어요.
사후 예치력만 있어요. 그대로 말이 뭐냐? 그 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말을 만드는 거예요. 부시 대통령, 무너지다, 불, 이렇게. 이게 바이블 코드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쓰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영역으로 하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말장난을 해보는 거예요. 말장난을. 그러다 보면은요, 의외성이 나온다고요. 이게 뭐야? 그러면 거기 가지고 뭐야? 아이디어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이블 코드법이라고 하죠. 자,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6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해도요, 여러분이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져요. 아이디어가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초를 잘해야 좋아진다고요. 초를. 자, 창의력 도구 활용법은 우리가 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도구 활용하는 방법. 아까 4가지, 목이 쉬어가지고, 자, 6가지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한테 다 하게 하면 어렵겠지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는요, 아이디어가 막혔을 때 하면 참 좋아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팀장님 사고, 내 직속상관 사고 하는 게 좋아요. 직속상관 사고로 하려면 정말 좋은 방법이,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따라하세요. 예. 따라하다 보면 길이 보여요. 예. 그리고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좋은 방법은 뭐냐? 이런 부분 꺾어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아이디어가 많은 거예요. 예. 여러분이 원래 회사 다니다 보면 자꾸 필요한 거, 내가 익숙한 것만 생각하는데 쓸모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아이디어 상황에서 뭐가 나와요? 좋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얼뜨다 보면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10번의 실패를 한 번의 성공이 만회를 해요. 저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성공한 것보다 실패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문제는 뭐예요?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안타를 칠 때도 있고 홈런을 칠 때도 있고 병살타를 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는 계속 마운드에 서요. 네. 내가 나를 계속 타석에는 올려놓도록 기획을 한다고요. 내 전반적인 거. 게임은 무조건 홈런을 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안타를 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 변수가 맞으면 홈런이 치기도 하거든요. 그죠? 근데 병살타 쳤다고 타석에 못 나가죠. 안 나가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기회의 양을 늘려다 보면은요, 실패도 되게 많이 해요. 예. 그러나요? 한 번의 성공. 저는 지금까지 사업을 하는 지 이제 7, 8년 차인데, 3번밖에 없어요. 성공을 한 게. 예. 3번밖에 없어요. 근데 3번이요, 지금까지 나 먹고 사는 거 우리 직원들 뭐 다 해결을 해줘요. 나머지는요, 여윳돈이 있어서 계속 또 해요. 하다 보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요, 또 하나. 저는 남을 위해 살지는 않아요. 난 뭘 해도요. 난 나를 위해 살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보니까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하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걸 열심히 하면 어느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돈을 벌 만한 일을 하세요. 그죠? 돈은 분명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걸 뭐 한다고, 여러분, 안 되는 걸 계속 한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게 필요해요. 안 되면 끊어버리는 결단력도 필요해요.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거, 그것도 문제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회사가 이렇게 되니까, 제가 보니까 그 회사에서 그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분한테 그거 하지 마시고 저거 해보세요. 했더니 그 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대표님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건 제가 영역도 아니고 제가 해본 적도 없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제가 만약 안 친한 분이라면 이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친한 분이라 얘기를 해주세요. 팀장님,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지금 하시는 일은 할 수 있어서 하세요?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할 수 있어서 하냐고요. 하다 보니 잘하는 거 아니? 날 때부터 탤런트가 갖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잘한 거죠. 그럼 이거는요, 왜 안 해요? 이거에 대한 미련이 많은 거죠.
근데 안 되잖아. 이걸로 해서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 하다 보면 망한다니까요? 하다 보면 되는 것보다 하다 보면 여러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다냐가 중요한 게 또 뭔지 아세요? 뭘 하느냐에 뭘 하느냐? 그러면 이걸 하면 돼. 그래, 좋아요. 막 승질을 내더라고요. 자기 위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러면 이거 한다고 쳐요. 그러면 제가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공부하세요. 공부는 뒀다가 뭐 할 건데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하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했어요. 그러면요 초능력이 생긴다니까? 그렇죠? 공부를 해서 뒀다 쓰는 게 아니라요 일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총무과에 있다가 마케팅실로 갔어요. 그러면요 마케팅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면요 초능력 발휘해서 뭐예요? 마케팅 책 제끼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잘하는 거 아니야. 혹은요 책을 죽었다 깨어나도 읽고 싶지 않아. 그러면요 나 혼자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 안에도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애들 술 사줘. 술 사줘서 뭐예요? 애들 마인드만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팀이 있다면, 근데 팀이 5명 있대요. 5명은 그거 도사들이야.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걔네들이 나를 우습게 보면 어떻게 하냐.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러니까 걱정을 계속 난다는 건데, 계속 해보자고 해서 계속 해. 여러분, 팀장은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팀장은 사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사람이에요. 팀장이 일하려고 들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실무자들이 일을 안 해요. 왜? 팀장이 다 알 거니까. 그죠? 그러면 걔네들한테 뭐를 하면 돼? 개인적으로 다가서 걔네들의 개인적으로 힘들어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죠? 성과는 누가 얻어요? 내가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것도 맞겠네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팀장님한테. 팀장님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놓쳐지고 있을까요? 사장님이 그거를 팀장님 시켜줄 거냐고요. 그 고민을 먼저 해보시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왜 팀장님한테 이 사업 파트를 맡겨야 되냐고요. 그래. 그렇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고민을 쓸데없는 거 하고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거는 사장님이 줬을 때 얘기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사장님이 내가 그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실력이 있어야 주겠죠. 다시 제가 얘기를 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실력이 있어서 주는 건지, 신뢰할 수 있어서 주는 건지, 보시라고요. 네. 갔더니, 알았대요. 그리고 지금은요, 거기 사업부 팀장이에요. 네, 지금 거기 사업부 팀장이에요. 근데요, 연봉은 올랐죠. 인센티브로 하고 있고.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왜 그걸 추천했냐면 그건 배워서 나중에 독립하기가 좋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행정이고 행정은 그냥 주부거든요. 회사의 주부. 여러분 한 회사를 접수하려면요 일단 경리랑 친하면 돼요. 경리는 회사의 그 사장님의 와이프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죠? 누가 연봉 얼마 받고 뭐 하고 다 걔는 알거든요. 그죠? 그래서 원래 경리가 사기를 많이 치잖아요. 장부 갖고 도망가잖아. 원래 회사에서 1순위 스카우트 순위가 누군지 아세요? 경리사원이야, 경리사원. 왜? 싸죠. 내부사장 잘 알죠. 내부사장 어떻게 아는데요? 돈의 캐시플로우만 찾아내면은 얘네들이 뭐에 치중하고 있는지 다 잡히거든요. 그죠? 그분은 팀장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근데 모르느냐? 그래서 학원 집중반을 선택했어. 네. 마케팅 무슨 과정 해가지고요. 덥다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재밌거든. 지금은요, 스스로 해요.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아보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어떻게 말을 봐요? 내가 뭐 초능력자는 아니고. 그냥, 그분이 나한테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한테 잘하니까 나도 잘하는 거예요. 나한테 못하면 나도 못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도. 날 좋아하면 내가 싫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애들은 날 싫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또 재미라고 생각했어요. 난 누굴 좋아하냐면 날 싫어하는 애들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나는 막 그거에 대해 고민을 했죠. 나이가 드니까 바뀌더라고요. 내가 돈을 주자. 그럼 걔도 나를 줘요. 내가 열정을 주자. 그럼 걔는 열정을 줘요. 내가 내 실력을 발휘했죠. 그럼 걔도 나한테 실력을 발휘해줘요. 문제는요. 내가 1을 주면 걔가 2를 줄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욕을 하죠. 그럼 걔도 욕을 해요. 그쵸?
내가 걔를 때리죠. 계속 때려. 내가 때렸어. 근데 얘가 나를 2대를 때리면 내가 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1,0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얘가 2천만 원을 불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돈을 주죠. 그죠? 그래서 언제나 상대방한테 뭘 줘야 돼요? 받고 싶은 걸 주세요. 받고 싶은 걸. 상대방한테.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시간에도 제가 하겠지만, 실력이 뛰어나죠? 안에 지식이 많죠? 그럼 조용히 PT 하세요. 쇼하지 마시고. 그러면요. 그게 와요. 근데 그게 없죠? 그냥 지식이 없는데 조용히 PT 하죠? 그러면 뭐가 와요? 아무것도 아는 게 온다고요. 지식이 많아서 지식으로 PT하면 지식이 들어와요. 대신요. 왜 젊은 애들한테 열정적으로 살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식 없죠? 돈 없죠?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 줄 게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죠? 돈 없죠?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오죠? 그럼 뭘 줘야 돼요? 열정이라도 주라고요. 그러면요. 너를 고용하는 사장님도 너에 대한 열정을 줄 테니까. 네가 열정을 보여주면 사장님도 열정을 보여줘요. 네가 사장님한테 돈을 보여주면 사장님도 돈을 보여주고요. 문제는 돈이 있느냐, 지식이 있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비즈니스 스킬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언제 열정적으로 일을 하면 돼요? 보일 때 열정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공부 열심히 하면은 성적을 잘 버는 것처럼. 그죠? 열정을 판단하는 건 사장님의 기준표가 있으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잡는다. 그래서 창의력 사고를 높이는 방법은 쓰지 않으면 잊어요. 그냥 잊어요. 예.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우리 논리적 트레이닝 했죠? 정보 트레이닝 했죠? 우리는요, 이걸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시험 보자. 그럼 오늘 공부하자. 그럼 시험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싹 잃어버리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목적이 하면요, 그 목적이 달성되는 거 싹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빨리 들어온 만큼 뭐야, 쭉 나가버린다고요. 예. 여러분이 과정을 쭉 듣고요, 몇 가지만 바꿔놓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바꿔져요. 하나가 잘 안 바꿔지니까 나머지가 다 안 바꿔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만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라. 이게 언제나 망고의 진리라고요. 예, 성실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성실하게 하다 보면 나머지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하나가 안 되니까 뭐예요? 다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도구의 문제냐, 나의 문제냐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구의 문제는 뭐예요? 몰랐을 때죠. 나의 문제는 뭐예요? 알아도 안 쓰는 거예요. 왜요? 제가 얘기했죠. 성공한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요, 옛날에 성공하는 법칙을 계속 유지해서예요. 그죠? 박찬호가 망한 이유는요, 박찬호가 미국 가가지고 애들 다 박쳐놓고 치죠. 처음에 박찬호가 거기 갔을 때 걔가 뛰어난 게 아니라 걔가 미스테리어스 했기 때문이에요. 메이저리그에 들어왔을 때 박찬호식으로 던지는 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못 치죠. 겨울 시즌에 어널리스트들이 다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겨울 시즌에 뭐예요? 목표 하나죠. 박찬호 죽이기. 박찬호 거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겨울에 이 타자들은 뭐예요? 타자들은 죽으라고 박찬호 거 치는 걸 계속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투수가 오래 가진 않아요. 타자는 되게 오래 가는 사람 많죠. 근데 투수는 오래 못 가. 왜요? 그 다음 시즌에 옛날에 시즌에서 상탄 걸 또 던지죠. 그럼 다 받아친다고요. 그 겨울 시즌에 뭐를 해야 돼요? 옛날에 쳤던 거 있죠? 그걸 다 포기해야 돼.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옛날에 이걸로 해서 돈 벌었죠? 그럼 계속 그걸로 해서 돈 벌려고 들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살아남으려면요, 남이 나를 알만하면 바꾸세요. 남이 나를 알만하면 또 바꿔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만하죠? 그러면 얘가 나한테 뭘 할 수 있어요? 대치할 수 있어요. 알만하죠? 그럼 또 대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영원히 뭐예요? 못 알게 하는 거예요. 못 알게. 계속 움직이는 거죠. 자, 이게 나의 문제냐 도구의 문제냐 보시고, 또요, 익숙할 때까지 반복. 특히 여러분이 반복을 많이 해야 될 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아까 했던 로지컬 띵킹. 그죠? 피라미드 사고. 이건 정말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영어를 배울 때요, 한 1년을 하니까, 영어가 그래도 조금 나오더라. 한 2년을 하니까요, 영어가 좀 많이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정말 안 나왔어요.
근데 1년 정도까지 무한 뭐를 했을까요? 정말 반복이에요. 옛날에 영어를 배울 때는요, 머리다 이렇게 쓰고 했어요. I have to, 뭐 이렇게 문법 생각하면서 해요. 근데 나중에 한 1년 정도 하다 보면 그게 바로 나와요. 컨설턴트는요, 로직트리 이런 거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짜도 로직트리예요. 그죠? 디자이너들은 그냥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되잖아요. 그죠? 그거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하면요, 더 걸려요. 왜? 여러분, 이쪽으로 100바퀴 돌아서 헷갈리죠? 그러면 이쪽으로 하려면요, 100바퀴 돌아야죠. 많이 돌면 돌수록 반대로도 많이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가죠. 그러면 돌아오는 길은 멀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대로 방향으로 가면, 지금 여러분이 틀을 바꾸죠. 그러면 성과가 안 나요. 왜 안 나요? 제로 포인트로 갈 때까지는 안 나요. 그죠? 여러분, 여기가 맞는 길인데 여러분이 여기로 달려왔죠. 그죠? 그러면요, 다시 일로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나. 근데 성과가 안 나니까 뭐예요? 안 해요, 또. 그죠? 그러면요, 또 일로 가죠. 그럼 답은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더 유리한 거죠. 빨리 알아요. 근데 자기가 젊으신 분들이 또 불리해요. 왜 불리한지 아세요?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서 막 그쪽으로만 가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아요. 나이가 이제 있으실 때. 그때는요, 돌아오기가 너무 멀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그래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서 정확하게 뭐예요? 방향성을 탐지할 수 있고요. 정확한 데다가 뭐예요? 자기 에너지를 투입하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면은 성공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자, 그리고 이런 거. 자, 그리고요, 섞어가면서 이용한다. 예,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요럴 땐 요렇게, 저럴 땐 저렇게, 저럴 땐 이렇게. 여러분, 도구 쓰는 거예요, 도구 쓰는 거. 예? 그게 법칙이 아니라요. 창의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내가 이춘 거를 보면, 관찰하세요. 관찰. 제가 얘기 드렸죠. 이게 다빈치의 스케치북이에요. 다빈치는 왜 그림을 잘 그렸다는지 알아요? 몰라서 그렸대요. 몰라서. 모르니까 일단 뭐예요?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거. 그리다 보면요, 메커니즘이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려면 관찰을 잘해야죠. 뭐 이런 거예요. 새들이 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날지? 그 어떻게가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걷지를 모르니까 뭐예요? 해부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다빈치는 메모장이 거울로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상한 암호로 나온대요. 왜요? 다 거울을 보고 썼거든요. 왜? 자기 생각을 못 알게 하려고. 다빈치 해가지고 거울 보고 이렇게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뭐 다빈치 코드라고 하잖아요. 다빈치가 어디에다 뭐 숨겨놨다. 자기의 생각을 노출 안 하는 거예요. 왜? 메모에 자기 생각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왜 아침형 인간이 떴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쭉 보다 보니까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나도 한번 따라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인전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심리예요. 따라하다 보면 뭐예요? 그냥 나도 위인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막연하게. 자, 여러분 다빈치 사고. 눈에 보이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 이면을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군. 가만히 있자. 그럼 더 나은 방법은 없나? 이 마지막이 뭐예요? 생산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죠. 언제는 뭐예요? 이래서 어쩌라고. 이거 했죠. 로지컬 띵킹에서. 뭐예요? So what? 돈을 벌었어.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기존의 아이디어, 수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수용할 수 넘어선 아이디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디어가 없으면요, 수용 범위를 넓혀버리면 되는 거야. 그렇죠? 범위가 넓어지면 뭐가 있어요? 옛날엔 이런 거 있죠. 나는 이런 거 절대 안 돼. 난 교회 다니니까 뭐 안 돼. 나는 뭐 장남이니까 안 돼. 나는 뭐예요? 직장 다니고 있어서 안 돼. 그러려면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번 안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도 이유가 진짜 많아요. 된다고 하면 되는 쪽도 이유가 많아. 쩐의 전쟁이라고 여러분 보셨죠? 거기서 그 남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했죠. 부자에게도 이유가 있고 가난한 자에게도 이유가 있어요. 누구나 이유는 있어요. 문제는요, 누구 이유를 더 듣고 싶냐의 문제예요. 실패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실패하는 사람의 이유를 뭐라고 해요? 변명이라고 하는 거죠. 성공한 사람의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그건 성공 Key Factor, KSF, Key Success Factor라고 말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유를 댈 거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유를 대는 것 같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버리시라고요.
이거죠?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시고. 예. 자, 당신의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방법을 배워라. 자, 즉 뭐예요? 백남주 씨가 이걸 되게 잘했다고 하죠?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아이디어 파는 사람도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 아이디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없으면은요, 못 팔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판매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그 판매하는 방법이 뭐예요? 뭐 제안서 쓰고 보고서 쓰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법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이디어가 있어도 뭐야? 그걸 증폭시켜버리는 거. 더 그럴싸하게 하는 거. 긴장감을 유발시키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스킬이죠. 자, 여러분의 직원들을 하는 거. 자, 여러분, 몸 써서 하는 일보다 지금은 사고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요. 자, 가수보단 작곡가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수는 몸을 써요. 작곡가는요, 가수를 쓰고요. 제 사촌형이 작곡가인데, 그 형님은요, 몇 가지 히트곡이 있는데, 노래를 이렇게 써요. 작곡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누가 부르잖아요. 그 부를 때마다 돈을 받잖아요. 죽어도 40년 동안. 죽어도 40년 동안 계속 받는 거예요.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1년에 2곡만 히트 치면 된대요. 그러면은 한 3억 정도 번대요. 3억에 4억. 근데 2곡 쓰기가 참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노래도 있지만요. 참 누가 부르느냐가 참 또 키포인트인데 그런 문제가 있대요. 여러 가지로. 제가 현존하는 사람 중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박진영이를 존경해요. 저는. 가수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 연대에 나오고 그러는데 진짜 속 보이는 비닐바지 입기 쉽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긴 것 못 돌아다니면서 생쇼하고요. 그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걔는 배운 애거든요. 영어도 잘하고 학교도 좋은 학교. 여러분 연대에 나왔었으면 공부 잘했던 애죠. 춤도 뭐하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거 안 하고 가서 엉덩이 춤추고 뭐 했던 애고 여러분 걔라고 그 사람이라고 그런 바지 입고 다니고 싶었겠어요. 그죠? 다니다가 어느 정도 성장해 갔을 때 그만했잖아요. 그만하고 뭐 했어요? 프로듀서의 길을 갔죠. 그러면서 지금 키워낸 애가 지금 엄청나죠. 그죠? 그리고 지금 다시 들어왔죠. 그죠? 그게 뭐예요? 언제나 한 발 먼저 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난 젊은데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젊은데 되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다고 하면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젊고 그렇게 갖춰졌는데 되게 그런 삶을 살잖아요. 영역으로. 그쵸? 많은 사람들은 노래를 잘하면 노래로 쇼부를 봤을 거야. 그쵸? 근데요, 바로 알아내고 뭐야? 비 키워냈죠. G.O.D 키워냈죠. 뭐 지금 뭐 누구 키워내세요? 그죠? 타타타타타미 뭐 이거 있죠? 예, 요거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가수 행동의 영역에서 사고의 영역. 여러분, 운동선수보다 코치가 더 돈을 벌어요, 감독이. 그쵸? 박지성이보다는 히딩크예요. 그죠? 왜? 박지성이는요, 다리 부러지면 끝이에요. 그죠? 히딩크는요, 박지성 같은 애 찾아내면 돼요. 그죠? 누구는 몸이고요, 누구는 전략 수립이고요. 자, 또요, 여러분. 시공사보단 건축가예요. 그죠? 시공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건축은요,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죠. 자, 잘 보면은요, 이런 계급이라는 게 있어요. 노동자. 장인정신, 합리적인 사람, 몽상가.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일단 노동가의 스타일이 뭐냐면요.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열심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죠. 정말 성실해요. 정말 아침 막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일을 해요. 그렇죠? 그래도요. 1년에 평생을 걸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도 못 벌더라고요. 그렇죠?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의 키워드 열심. 여러분 장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부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프라우드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갖고 가요. 왜? 장인이 되려면요 여러분 아시죠? 엄청나게 자기 수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일을 하나 하죠. 정말 잘해요. 근데 왜 잘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도자기 같은 거 만들어 깨버려요. 그죠? 이 사람들은 큰 부자는 안 돼도요, 프라우드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합리적인 인간은요, 합리적인 인간들은요, 지식과 경험, 지식은요, 언제 많이 쌓아지는지 아세요? 자기가 부족함을 느꼈을 때 지식이 많이 쌓여져요. 지식이란 뭐냐? 남의 얘기를 수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젊은 애들이 뭐를 안 해요? 참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죠. 그러면 계속 똑똑해지거든요. 왜? 젊은 애들은 남의 얘기를 잘 안 듣고요, 자기가 맞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친구들도 자기랑 맞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귀가 열린대요. 뭔 말을 하면 수용을 해요. 대신이요, 힘이 없죠. 열정이 떨어지는 거야, 이번에. 그죠? 이 두 박자가 맞는 애들이 많으면 다 부자죠. 많으면. 소수니까 소수가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학습이, 즉 교육이 그 사람의 부를 결정한다는 건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사람들, 이런 애들은요,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세요? 장인과 노동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요. 그쵸? 장인한테요, 이거 만들라고 하고요, 만들어서 걔를 브랜드화해서 찍어내버려요. 장인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지식을 써요. 로지컬 띵킹, 크리에이티브 띵킹을요. 이게 합리적인 인간이에요. 그리고 몽상가는요. 몽상가는요, 두 개예요. 아무것도 아닌 애들. 그렇죠? 집에서 막 놀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두 개예요. 첫째, 아버지가 진짜 부자인가 보죠. 그러니까 노나 보죠. 두 번째, 완전 능력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죠? 이런 몽상가들은, 얘네들은요, 근데 요 단계에서 넘어온 애들 있잖아요. 요 단계에서 넘어온 애들은 몽상가가 돼요. 뭔지 아세요? 제가 아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는 분인데 상당히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하시고 돈도 많으세요. 그저께 그분이랑 저랑 술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꿈이 뭔지 아세요? 나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를 세울 건데요? 했더니 그분이 자기가 경호원이 30명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분을 죽일 사람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땐. 근데 30명이나 데리고 있어가지고 많아가지고 처음에 왜 많았느냐? 저끼리 쿠데타를 일으키고 싶대요. 그러니까 영화 보면은 이렇게 막 조성에 쳐들어가서 막 나라를 세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대. 30명으로 가능할까요? 했더니 뭐 일단은.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경호 회사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사람은요, 직업이 6개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직업이 6개, 막 7개.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러죠. 하나도 힘든데 어떻게 6개를 해요? 근데 잘 보면은요, 그 사람은 6개도 안 해요. 그분이 하는 게 식당. 일단 크게 식당을 해요. 근데 식당은 그 사람이 요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식당을 차려놨을 뿐이죠. 그 다음 이 사람이 온라인 회사도 크게 운영을 해요. 이 사람 프로그램의 푸자도 몰라요. 예. 잘하는 애들을 거기 심어놓은 거죠. 그리고 음악 컨텐츠 사업도 해요. 기획사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뭐또 하고 주얼리 사업도 해요. 보석에 대해서 하다 보니 관심이 많아진 거죠. 이 사람은요, 돈 되는 거래요. 그리고요, 새로운 거 하는 과정에서 되게 재미를 느껴요.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요, 금방 실증을 내더라고. 네, 금방 실증을 내요. 재미가 없어져서요. 또 해요. 그죠? 그 사람이 실증 내고 또 하려고 하는 그 사이 여백이 있죠. 그게 내 일이에요. 그거 하면서 망하기도 하고 그거 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거든요. 근데 망하든 흥하든 나는 돈을 번다고요. 왜? 나는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 사람이 실증을 안 내고 어느 데 몰입이 되죠. 그러면요, 걱정이 돼요. 그러면 찾아가서 말을 하죠. 뭐요? 새로운 이슈, 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그거 실증이 내야 돼요. 그래야 이쪽을 꺾죠. 그래야 뭐예요? 그래야 거기 안에 있는 멤버들도 성장해요. 사장님이 계속 그걸 붙잡고 있죠. 그러면 얘는 못 커. 그죠? 저 엊그저께 보니까 보트도 샀더라고요. 보트 왜 샀을까요? 놀러 가려고 2억짜리 보트를 샀어요. 그죠? 그럼 한번 놀러 가고, 그죠?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 이거야. 보트 사고 놀러 가고 보니까 뭐요? 보트 사고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든지 놀이가 사업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뭐야? 잠 안 자고 재밌는 거 하는 거야.
잠 좀 자요 하면 안 자. 왜? 재밌는 거 하자.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이 노인네 이거 돈을 얼마나 벌려고 이거 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사업만큼 재밌는 게 없대요, 그 사람이.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재밌어요. 그죠? 네. 돈이 매달 내가 어떻게 하든 25일 날만 들어오면 재미가 없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사장님은 25일 날이 자고 일어나면 25일이에요. 사장님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너무 빨간 날이 너무 많아. 네, 언제 일하냐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요, 빨간 날이 없어. 똑같은 날, 한상을 가지고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 그래서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산업혁명 때는 이렇게 있었대요. 산업혁명 후에는요, 이렇게 있었대요. 정보화 시대에는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도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누가 누굴 주도하느냐의 문제예요. 자, 즉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요. 이게 뭘까요? 노동자가 몽상을 하자. 그러면요, 노동하는 측에, 여러분, 노동자가 몽상을 해서 포크레인이 나온 거예요. 게으른 노동자의 생각이죠. 왜? 게으르지 않으면 삽으로 퍼쓰면 됐잖아. 근데요, 삽으로 보다 보니까 뭐예요? 이거 짜증나죠? 그러니까 뭐예요? 야씨, 한 방에 팔 수 있는 큰 삽 같은 거 없나? 하다 보니까 뭐야? 포크레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장인인 사람이 막 만들다가, 짜증나. 짜증나. 못해 먹겠어. 그러다가 나와서 뭐예요? 그래서 주조틀 같은 게 나오는 것도 몰라요. 그래, 여러분, 저기 파리에 가면, 피세의 사탕 이런 거 있죠? 그거 누가 만들었죠? 그죠? 근데 뭐예요? 그냥 도자기도 보면 정말 수공예도 있고 대중화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 합리적인 인간이 몽상적인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네. 난리 나는 거죠. 뭐예요? 막 중국에다 멋있고, 여러분 그거 있죠? 두바이 가보셨어요? 저는 사람을 이렇게 나눠요. 두바이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이. 두바이 가보면 섬이 있죠? 아시죠? 나무 스타일의 섬. 여러분, 합리적인 인간이고요. 자원이 있는 애가 몽상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애가 거의 없거든요. 삼박자가 맞는 애들이 없어요. 몽상가적 기질이 있으면 돈이 없어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또 몽상가적인 기질이 없고 언제나 이게 뭐가 한 박자가 어긋나요. 근데 이 두바이 이 왕자 이 그놈은 이게 다 갖춘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그랗게 섬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여러분 두바이에다 건물 짓는데 막 거의 위에다가 이렇게 포대로 덮어놨잖아요.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누가 뭐 하면 또 짓고 누가 뭐 하면 또 짓고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두바이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리더 한 명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몽상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라이공업사라는 야마다 회장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야마다 회장이 이게 직장인들이 뽑은 베스트 회사죠. 가장 많이. 이 회사는요, 70세 정년이고 종신고용, 정리 이런 거 다 없어요. 업무 목표 없어요. 이 회사는요, 연간 140일이 휴가예요. 토요일 일을 빼고. 그러면 도대체 언제 일을 해요? 네, 그리고 이 회사는 아기를 낳죠. 그럼 3년간 휴무예요. 놀아요. 저 월급은 다 나오고. 그래서 이 회사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회사에 들어가면 10년을 월급 받으면서 놀 수 있어요. 애를 그냥 3년 주기로 해서 계속 셋을 낳죠. 그럼 9년을 노는 거예요, 9년을. 이 회사 텔레비를 보신 분 많이 보셨죠? 이 회사가 그 회사에 가보면 이 회사에는 어떤 회사에 가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악으로 꽝으로. 예? 우린 될 때까지 한다. 막 이런 거. 여러분 그게 정말 무식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회사에는 딱 그것만 있대요. Think, we think, we think. 이 회사가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인사 방법이죠. 이 사람 보지,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직원들 이렇게 이름을 적은 종이를 이렇게 갖고 와요. 네. 그리고 그 비서실장 앞에서 비서실장한테 그래요. 선풍기 틀어? 그래요. 선풍기 틀죠. 그러면 종이가 후루룩 날아가죠. 멀리 날아간 애가 과장 되는 거예요. 작게 날아간 애들은 그런 게 없고요. 근데 과장이 된다고 해서 뭐 좋은 것도 없어요.
이 회사는요, 복사기가 한 대밖에 없어요. 왜요? 그냥 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 복사기도 망가져서 잘 되지도 않아요. 기획실장이요, 페인트 칠해요. 그래가지고 기획실장하고 저기 사원하고요, 같이 페인트 칠해요. 이거 사람 쓰면 될 일을 그냥 자기가 해요. 그리고 둘이서 뭐 명령도 안 해요. 왜요? 쟤는 그냥 선풍기가 멀리 날아가가지고 기획이사가 된 것 뿐이에요. 능력도 없어요. 능력 중심도 아니에요. 근데 이 회사가요, 일본에서 미쓰비시인가? 뭔가 어디 전자를 이겼어요. 매출이. 이 회사의 파워가 뭔지 아세요? 이 회사의 제품이 10,000개 정도가 있대요. 그 10,000개가 다 특허예요. 다 특허예요. 이 회사는 그냥 특허 하나로 쇼부를 봐요. 어떻게 할까요? 직원들한테 놀게 해준대요. 그리고요, 한 달에 한 번씩요, 개선 아이디어를 받아요. 그리고요, 그거 되죠? 되면 상도 많이 안 줘. 그냥, 이 사람은 1년 내내 뭐 하는지 아세요? 보신 분은 아마 골 때릴 거예요. 회장실에 와가지고요, 가장 오자마자 뭐 하는 게 뭐냐? 옷을 벗어요. 그리고 빤스만 입고 다녀요. 진짜 빤스하고 런닝만 입고 다닌다고요. 그리고요, 이 사람이 연극을 좋아했던 사람이라 한쪽 면에다가 계속 뭐를 하냐면 연극 포스터만 붙이는 걸 하루 종일 하고 가요. 그리고 틈틈이 시간이 나면 돌아다니면서 전등이나 이런 거 있죠. 거기다가 욕 붙여요. 전등 켜지 마. 그리고 그 회사 가면요, 전등을 안 켜놔요. 왜? 다 어둡게 지내요. 왜? 돈 아깝다고요. 아직도 회사가 옛날에 보면 전구 이렇게 놨다 뺐다 있죠. 그거 다 해놔요. 왜요? 되게 독특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요. 이 회사, 이 사람이 여러분 5년마다 전 직원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요. 이 사람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인간은 말이 아니다. 당근과 채찍에 좋아하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당근만 주면 사원들이 일하게, 놀게 만들죠. 그러면요, 사원들이 내는 아이디어와 가치로만 쇼부를 봐도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 얘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창의력을 높이려면요, 좀 쉬세요. 예. 사람이요, 배가 고프고 먹고 살기가 힘들죠? 그러면 창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렇죠? 뭔가 자기가 이렇게 좀 쉬고 뭐 했을 때 창의력이 많이 나온다라는 기질이 있다는 거죠. 자, 창의력을 막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죠. 미지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요, 바보처럼 보일지도 모르니까 새로운 방법 안 하죠. 또요,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거죠. 이거 안 될 거야.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조차 안 하죠. 또요, 옛것에 대한 집착. 또요, 성공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 때문에 창의를 잘 안 한다고요.